터키의 한 구조대장이 20년 경력을 버리고 한국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계 최고라 자부하던 영국산 구조견들이 모두 꼬리를 내리고 떨고 있을 때 단 한 마리의 작은 개가 나타났습니다. 그 작은 개는 바로 한국에서 온 진돗개였습니다. 동양의 작은 개가 감히 마크 대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3억 원짜리 최첨단 드론이 추락하고 15년간 믿어온 모든 시스템이 무너진 그 순간 동해라는 이름의 진돗개가 보여준 것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자연의 재앙 앞에서 벌어진 기적. 전 세계가 지켜보던 그 장면에서 오만했던 서구인들의 입에서 터져나온 한마디 무엇이었을까요? 그날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에 울려 퍼진 것은 작은 개 동해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감동척척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크라고 합니다. 튀르키예에서 구조대장으로 17년째 일하고 있죠. 이날은 큰 지진으로 인해 건물이 붕괴되고 사람들이 매몰되었다는 소식에 급히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무전기에서 들려온 절망적인 목소리가 지금도 귀에 맴돕니다. 대형 지진 발생. 인근 건물 붕괴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들이 매몰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모든 팀 준비 완료. 제 부하들이 외쳤습니다. 저희는 세계 최고의 구조 장비와 영국산 구조견들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자부하고 있던 그날 저에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이 사건이 일어난 몇 년 전에도 항상 제가 최고라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튀르키예에서 저만큼 경험 많은 구조대장은 보기 힘들기 때문이었죠. 지난 17년간 수백 명의 생명을 구해왔고 튀르키예 정부에서 수여한 명의 훈장만 해도 집 장식장을 다 채웠을 정도입니다. 재난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즉시 현장 지휘소를 설치했어요. 생체 탐지기 준비.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가동. 제 명령에 따라 각 대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1분 1초가 생사를 가르니까요. 현장에 도착하자 참혹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완전히 붕괴된 건물들의 잔해가 거대한 무덤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 안에서 생존자를 찾아낼 수 있을까? 과연 생존자가 몇 명이나 될까? 저는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해야 했습니다. 시간이 생명이니까요. 매몰된 생존자들은 한시라도 빨리 구조해야 살 확률이 높아집니다. 생존율은 시간 싸움이었죠. 매몰된 사람들 중 다친 사람이 있다면 생존 확률이 떨어질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매몰 추정 인원은 30명이었습니다. 정말 큰 인원이었죠. 저는 즉시 구조 계획을 세웠습니다. A 구역부터 체계적으로 수색한다. 절대 서두르지 말고 꼼꼼하게. 우리의 구조견들이 현장을 돌아다니며 냄새를 맡기 시작했어요. 테디, 쿠퍼, 마일로 모두 현장 경험 능력도 많고 특별 훈련을 받은 최고급 구조견들입니다. 이들의 후각은 인간보다 1만 배나 예민하기 때문에 이런 재난 구조 현장에서 없어선 안 될 존재들입니다. 특히 이중 테디는 가장 많은 현장 경험과 수많은 사람들을 구해낸 베테랑 영웅견이배요. 저는 이 구조견들을 무척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드론팀도 열감지 작업을 시작했어요. 최신형 드론 5대가 동시에 띄워져 체온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장비만 해도 1억 원이 넘는 고가 장비였어요. 최첨단 기술력과 시스템을 갖춘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을 구조해낼 자신이 있었죠. 그런데 한 동양인 남자 한 명이 작은 개 한 마리와 함께 제게 다가왔어요. 실례합니다만 저희 강아지 동해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그의 어설픈 영어는 발음도 어색하고 문법도 틀렸어요. 저는 한시가 급한 이 시점에 도와주겠다고 나서는 그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이재민 센터는 여기가 아니에요.
작업 현장에 방해되니 나와주세요. 라고 제가 말했죠. 그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묻던 개도 우리 구조견들에 비하면 턱없이 작았어요. 털색도 누렇고 꼬리는 말려 올라가 있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모습이었어요. 아마도 아시아 지역에서 흔히 보는 토종개 같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조견들은 최고가 65츠나 되는 당당한 모습인데 이 남자가 가리키는 개는 고작 50cm 정도 밖에 안 되어 보였어요. 게다가 전문 구조견들이 착용하는 조끼나 장비도 없이 그냥 목줄만 차고 있었습니다. 선생 마음은 잘 알겠지만 여기는 전문가들만 들어올 수 있는 구역입니다. 방해가 되니 나가주세요. 저는 확고한 거부감을 담아 말했어요. 더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동양인들을 그리 좋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한국이나 중국에서 온 관광객들은 항상 무리를 지어다니며 시끄럽게 굴었으니까요. 튀르키예의 평화를 깨는 존재들이죠. 동양에서 온 관광객이 감히 우리 전문 구조 작업에 끼어들려 한다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17년간 쌓아온 제 경험과 자존심에 상처받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그를 완전히 무시하고 팀원들에게 지시를 내렸어요. A팀은 동쪽 사면으로 B팀은 서쪽으로 이동하라. 드론팀은 상공에서 열감지 카메라를 가동하고 제 명령에 따라 여러 팀 단위의 구조대원들이 전문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작은 개가 저를 빤히 쳐다보는 거였습니다. 마치 제 마음속을 꿰뚫어 보는 듯한 느낌으로 강렬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죠. 뭐야? 저는 순간 오싹한 느낌이 들었어요. 17년 동안 많은 구조견들과 일해왔지만 이런 눈빛은 처음 받아봤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신비로운 느낌도 느껴졌어요. 금강이라는 그 한국인은 계속 주변을 맴돌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요. 우리 동해가 도움이 될 텐데 하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을 여유가 없었어요. 지금은 한시라도 빨리 30명의 실종자들을 찾아야 했으니까요. 30명의 실종자 생명이 저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구조 작업이 시작된 지 1시간이 지났지만 상황은 절망적이었어요. 제가 자랑하던 최첨단 시스템들이 하나 둘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장님, 붕괴된 거물의 잔해가 너무 두터워 드론으로 열감지를 할 수가 없어요. 기술팀장이 다급하게 보고했어요. 3억 원짜리 최신형 드론이 무용지물이라니. 저는 당황했어요. 더 큰 문제는 저희의 구조견들이었습니다. 테디, 쿠퍼, 마일로 모두 평소와 달리 겁에 질린 모습을 보이고 있었어요. 건물 안에서 한 번 더 붕괴가 일어났기 때문이죠. 이로 인해서 테디는 다쳐서 수색을 더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훈련받은 최고급 구조견들이 힘들어할 만큼 이번 구조 상황이 어렵다는 뜻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생체 탐지기도 오작동한다는 보고가 들려왔어요. 또 다른 대원이 외쳤어요. 전화 장비들이 하나씩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마 이번 지진으로 인한 전력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지? 저는 몹시 혼란스러웠습니다.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가고 있고 벌써 2시간째인데 생존자를 한 명도 찾지 못했어요. 매몰된 사람들의 생존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었어요. 제 이마에는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구조대장으로서 이렇게 한 명의 생존자도 찾지 못하고 있었던 적은 없었거든요. 바로 그때였어요. 아까의 그 한국인 남자 금강이 동해와 함께 천천히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화가 솟구쳤어요. 분명히 아까 단호하게 얘기를 했는데 왜 자꾸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죠. 동해가 갑자기 걸음을 머무더니 코를 킁킁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금강이라는 개의 주인 옷자락을 물고 특정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동해야, 뭐가 있는 거야? 금강이 물었어요.
동해는 낮게 으르렁거리며 확신에 찬 눈빛으로 주인을 쳐다봤습니다. 제 부관 토마스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대장님, 저개의 행동이 심상치 않습니다. 토마스는 20년 경력의 베테랑 구조대원이었어요. 토마스가 말했어요. 저는 전에 저런 눈빛을 가진 동물을 본 적이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기르던 농장견이 그랬는데 저 동해라는 개를 한번 믿어보는 게 어때요? 저는 코웃음을 쳤지만 속으로는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었어요. 지금 저희 구조견들도 다치고 상황이 안 좋다고 느꼈거든요. 동해는 계속 같은 방향을 가리키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어요. 마치 거기로 가야 한다고 호소하는 것 같았습니다. 금강도 동해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어요. 동해가 이렇게 행동할 때는 분명 뭔가 있어요. 금강이 저한테 말했습니다. 저는 딜레마에 빠졌어요. 최첨단 드론은 소용이 없고 저희 구조견들은 다치고 지쳤고, 반면 저 작은 동양의 개는 확신에 찬 모습으로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구조견이 아닌 동네 개를 믿는 게 맞나? 하는 의심과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매몰 3시간째로 아직 살아있는 생존자들이 있다면 생존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결단을 내려야 했어요. 아무런 경험이 없어 보이는 동양의 개를 믿고 시간을 투자해도 될까? 결국 저는 어떻게 결정을 내렸을까요?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수색할 범인은 너무 많고, 저희 구조견들은 더 이상 수색을 하기가 힘든 상황에서 쟤도 개니까 후각이 사람보단 낫겠지. 저 개를 따라가 보자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17년 경력의 구조대장이 동양의 작은 개에게 의존한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동해는 제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즉시 앞장서기 시작했어요. 금강이 뒤따라 저와 구조대원들도 어쩔 수 없이 그 뒤를 쫓았습니다. 대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토마스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저도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동해가 향하는 곳은 놀랍게도 저희 구조원들이 들어갈 수 없는 험난한 현장이었어요. 언제 무너질지 몰라 사람이 들어가기는 힘든 곳이었습니다. 저곳은 위험합니다. 부관들이 일제히 반대했어요. 저 부근에서 테디가 다쳤어요. 다른 개들도 저곳은 피해가는 곳입니다. 토마스가 외쳤어요. 실제로 현장은 참혹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붕괴된 건물의 잔해와 철근 콘크리트들이 날카롭게 한 발만 잘못 디뎌도 무너질 것처럼 위태롭게 쌓여 있었어요. 하지만 동해는 전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은 갈 수 있다는 듯 자신만만한 모습과 확신에 찬 발걸음으로 앞서 나갔어요. 우리 구조견들도 꼬리를 내리고 뒤돌아갔던 그 현장을요. 기다려보세요. 금강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그러셨거든요. 진돗개는 영물이라고 진돗개는 길을 잃는다고 하셨어요. 아마 길을 찾아낼 거예요. 금강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미신 같은 이야기를 믿지 않거니와 더욱이 구조견도 아닌 동양의개를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얼마지 않아 동해가 짖는 소리가 났고 전에 보이지 않던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길이 보였어요. 구조대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었어요. 30분 정도 만에 붕괴된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낸 겁니다. 동해를 따라가자 어느 한 지점에서 동해가 코를 킁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뭔가 있나? 저는 의아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동해의 행동이 점점 격렬해졌어요. 앞으로 땅을 긁고 낮게 으르렁거리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마치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금강이 동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동해야, 여기에 누가 있는 거야? 그러자 동해는 금강을 올려다보며 강렬한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확신과 간절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저는 반신반의하며 그 지점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아무리 봐도 사람이 매몰되어 있을 것 같진 않았어요. 거기 누구 있나요? 있다면 소리 내주세요. 라고 외쳐봤지만 돌아오는 사람 소리도 없었고요. 하지만 동해의 확신에 찬 모습을 보니 뭔가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기를 파보죠. 저는 마침내 명령을 내렸어요. 구조대원들이 건물의 잔해를 치우고 이 부분을 조심스럽게 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정말 이 작은 개가 첫 실종자를 찾을 수 있을까? 건물의 잔해를 하나씩 치우면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자 제 의심은 점점 커져갔어요. 역시 헛수고였나? 사람이 있는 게 맞을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대장님, 여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한 대원이 외쳤어요. 저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결국 이 야단 법석 끝에 소중한 시간만 날렸소. 한 명이라도 생존자를 빨리 구해야 하는 마당에 제가 금강을 향해 날카롭게 말했어요. 얼른 다른 지점을 찾아봅시다. 저는 화가 났어요. 제 17년 경험과 신념이 이 작은 개 때문에 흔들려서 한시가 급한 이 상황에 이런 헛수고를 하다니. 내가 뭐에 홀린 거야.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동해가 갑자기 미친 듯이 앞발로 특정 지점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끙끙거리며 온 힘을 다해서 콘크리트 더미를 파헤치고 있었어요. 작은 발톱에 피까지 나고 있었는데도 멈추지 않고 말이죠. 동해야, 그만해. 금강이 말렸지만 동해는 듣지 않았어요.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계속 파고 또 파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절실해 보였어요. 마치 생명이 걸린 일처럼 말이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믿어보자. 하고 작은 콘크리트 더미를 판에 보자 들어올려진 콘크리트 더미에서 작은 손이 보였어요. 이럴 수가. 저는 경악했습니다. 정말로 여기에 사람이 묻혀 있었어요. 이쪽입니다. 제가 소리쳤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붕괴된 건물 재해들을 조심스럽게 들추기 시작했고 거기는 작은 여자아이 한 명이 쓰러져 있었어요. 제 목소리에는 흥분과 당황이 섞여 있었습니다. 생존자입니다. 대원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로 동해가 찾아낸 거였습니다. 구조활동을 단 한 번도 없던 동양의 작은 개가 말이죠. 제 가슴 속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휘몰아쳤어요. 기쁨과 당황 그리고 자존심 상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제 세계관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생존자의 상태가 심각했어요. 얼굴은 파랗게 질려 있고 의식도 잃은 상태였습니다. 체온이 26도입니다. 한 대원이 다급하게 보고했어요. 정상 체온보다 10도나 낮았어요. 이 작은 여자아이가 저체온증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었던 거죠. 즉시 응급 처리를 명령했습니다. 대원들이 심폐소생술을 시작하고 산소 호흡기를 대고 보훈팩으로 몸을 감쌌습니다. 재해자의 맥박이 미약하게 남아 뛰고 있었어요. 재해자의 생사를 가르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이상하다, 날씨가.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까까지 맑았던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바람도 세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대장님, 스콜이 올 것 같습니다. 비구름의 크기가 꽤 큽니다. 아뿔싸. 이 현장에 비가 오면 무너져 내리는 건 한순간이었어요. 모든 인원 대피 준비. 저는 즉시 명령을 내렸어요.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하자 돌멩이들이 대굴대굴 굴러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붕괴합니다. 대원들이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덮어버릴 듯이 큰 굉음이 나기 시작했어요. 모든 인원 즉시 후퇴.
저는 절규했어요. 구조대원들이 뿔뿔이 흩어져 안전한 곳을 찾아 몸을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생존 본능이 작동한 거죠. 하지만 의식을 잃은 조난자를 옮겨야 했어요.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동해가 조난자 곁으로 달려가더니 조난자 옆에 자리를 잡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생명을 구하려 도망치고 있는데 말이죠. 동해야 위험해. 어서 피해. 금강이 정규했어요. 하지만 동해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작은 몸으로 조난자 여자아이를 감싸려고 했어요. 그 눈빛에는 숭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이 사람을 지키는 것이 내 사명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이대로 가면 동해와 조난자 모두 위험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보아온 그 어떤 구조견도 이런 희생 정신을 보여준 적이 없었어요. 저것은 짐승이 아니다. 제가 외쳤습니다. 저것은 위대한 영혼이다. 제 목소리에는 경외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17년간 굳어진 제 편견이 산산이 조각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거대한 붕괴가 우릴 향해 돌진하고 있었어요. 죽음의 문턱까지 온 상황에서 동해만이 조난자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빨리 피하세요. 토마스가 저에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어요. 동해의 모습에 완전히 압도당했거든요. 저런 용기를 가진 생명체는 본 적이 없습니다. 17년간 수많은 구조견들을 봐왔지만 이런 희생 정신은 처음이었어요. 동해는 조난자 위에 몸을 덮으며 마지막 온기를 나누려 했어요. 작은 몸집이지만 그 의지만큼은 어떠한 빌딩보다 높게 느껴졌습니다. 저게는 정말 특별해. 제가 중얼거렸어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타인을 구하려는 모습이 숭고하기까지 했습니다. 붕괴가 눈앞에서 거대한 포효 소리와 함께 모든 것을 삼킬 기세였어요. 모래가 굴러떨어지고 부서지는 소리가 귀를 찢었습니다. 이제 끝이야. 구조대원들이 절망적으로 외쳤습니다. 저도 눈을 꽉 감았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붕고기야 우리 눈앞에서 멈춘 거예요. 마치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힌 것처럼 말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대장님 다행입니다. 바로 옆쪽으로 건물 잔해들이 무너졌어요. 정말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동해의 기적일까요? 스콜이 멈추고 더 이상 건물이 무너질 것처럼 보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도의 순간도 잠깐 조난자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었어요. 맥박이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체온은 25도까지 떨어졌고 얼른 건물 밖으로 나가 의료진에게 보여줘야 했어요.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한 대원이 외쳤어요. 들것을 가져오겠습니다. 하고 대원들이 들것을 가지러 간 순간 들것이 올 때까지는 어떻게든 조난자의 의식이 잃지 않게 해야 했어요. 동해가 조난자의 가슴에 귀를 대더니 슬픈 울음소리를 냈어요. 끙끙 마치 힘내라 포기하지 마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동물도 이렇게 타인을 걱정할 수 있구나 싶었어요. 체온을 올려야 합니다. 모든 보훈팩을 동원하고 있어요. 라고 대원들이 말했어요. 그때 동해가 한 번 더 놀라운 행동을 했어요. 바로 자신의 몸으로 조난자를 감싸며 체온을 전달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때 금강이 말했어요. 진돗개의 체온은 38도에서 39도로 인간보다 2도 정도 높아서 도움이 될 거예요. 동해는 온몸을 떨며 자신의 모든 온기를 조난자에게 전달했습니다. 들것이 올 때까지 계속 그렇게 했어요. 정말 대단한 개야. 구조대원들이 감탄했습니다. 저도 그런 동해의 희생정신에 감동받았어요. 그러자 또 한 번 기적이 일어났어요. 바로 조난자의 체온이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동해의 필사적인 노력이 효과를 보고 있었던 거죠. 조난자가 신음소리를 냈어요.
의식을 되찾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깨어나고 있어요. 됐습니다. 그 현장에 모두가 흥분했어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거의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거였어요. 조난자가 눈을 뜨자 첫 번째로 본 것이 동해였어요. 고마워. 고마워.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해는 꼬리를 살짝 흔들며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마치 다행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완전히 변했어요. 17년간 믿어온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이게는 정말 특별해. 동해는 영웅이야. 모든 구조대원이 동해 곁으로 모여들었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감탄사가 터져 나왔어요. 동해는 여전히 조난자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임무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는 모습이 프로 같았죠. 금강이 동해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잘했어, 동해야. 동해의 눈에는 만족감이 가득했습니다. 임무를 완수한 전사의 눈빛이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숭고해 보였습니다. 저는 동해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튀르키예 국민으로서 또 구조대장으로서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거수 경례를 올렸어요. 고맙다. 동해야. 제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 편견과 오만함이 완전히 사라진 순간이었어요. 동해의 영웅적인 구조 작업이 끝나고 며칠 후의 놀라운 이야기가 순식간에 퍼져나갔어요. 제가 직접 목격한 기적 같은 일이었거든요. 튀르키예 지진 현장에 한국 진돗개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지역 방송사들이 먼저 보도했어요. 제 휴대폰에는 기자들의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마크 대장님, 인터뷰 부탁드립니다. 국방부 관계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마크, 이 이야기가 사실입니까? 그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네, 모든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어요. 그렇다면 동해에게 우리나라 명예 훈장을 수여해야겠습니다. 관계자가 말했어요. 외국 동물에게 튀르키예 대통령명의 훈장을 주는 것은 드무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동해의 공로는 그럴만했어요. 지역 기자 회견이 열렸어요. 저는 단상에 서서 그날의 일을 생생하게 증언했어요. 저는 17년간 구조대장으로 일했지만 동해 같은 개는 처음 봤습니다. 대장님, 정말 동해가 그 위험한 곳을 혼자 찾아낸 겁니까? 기자가 물었어요. 네. 우리의 최첨단 장비가 모두 실패했을 때 동해만이 정확한 위치를 찾아냈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답했어요. 동해의 행동에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일간지 기자가 질문했어요. 저는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그 순간이 떠올라 목이 메었거든요. 동해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조난자를 지켰습니다. 그 숭고한 희생 정신에 저는 완전히 변했어요. 인터넷을 통해 이야기가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유튜브에 올라온 인터뷰 영상이 하루 만에 조회수 100만을 넘었습니다. 댓글들이 폭주했어요. 정말 감동적이다. 진돗개가 이렇게 훌륭한 개구나. 유럽 동물 보호 단체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진돗개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독일 동물보호협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동해가 구조한 장소를 관광 명소로 만들면 어떨까요? 정말 놀라운 제안이었어요. 동해 구조지점이라는 이름까지 붙여주겠다고 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진돗개에 대한 관심이 폭증한 것이었어요. 유럽 각국에서 진돗개를 분양받고 싶다는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한국 대사관이 바빠졌어요. 진돗개는 한국의 천연 기념물이라 함부로 수출할 수 없습니다라고 설명해야 했거든요. 언론들이 케이스피릿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냈어요. 한국인의 정신 즉 희생과 헌신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동해가 보여준 케이스피릿에 감동받았다는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동물 전문가들도 나서기 시작했어요. 진돗개는 정말 특별한 품종입니다.
수의학과 대학 교수가 방송에 나와 설명했어요. 충성심과 지능, 직감력이 뛰어난 견종이죠. 동해의 행동은 진돗개의 우수성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구조견 훈련소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진돗개의 특성을 연구해 보고 싶습니다. 오스트리아 구조견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동해처럼 뛰어난 직감력을 가진 개들을 어떻게 훈련시킬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모든 반응들을 보며 놀라웠어요. 작은 진돗개 한 마리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 몰랐거든요. 동해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어. 제가 금강에게 말했어요. 동해는 우리에게 위대한 대한민국의 정신 그 자체를 가르쳐 줬습니다. 세계적인 관심 속에서 동해가 드디어 고국으로 돌아가는 날이 왔어요. 공항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동해를 한번 보려는 사람들이었죠. 동해, 동해. 환송 인파가 외쳤어요.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모두가 동해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려고 말이죠. 금강이 동해를 안고 출국 게이트로 향했어요. 동해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눈빛이 더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마치 임무를 완수했다는 만족감이 담겨 있었어요. 금강 씨, 제가 그를 불렀어요. 정말 고마웠습니다. 동해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금강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동해가 기뻐할 겁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서 말이에요. 비행기가 이륙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뭉클했어요. 작은 진돗개 한 마리가 제게 준 감동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안녕, 동해야. 영원히 기억할게. 12시간 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동해를 맞이한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환영 인파였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대한의 영웅이 돌아왔다. 동해야 고생했어. 우리의 자랑이야. 사람들의 함성이 공항을 뒤흔들었습니다. 동해는 강산의 품에 안긴 채 조용히 주변을 둘러봤어요. 마치 집에 왔구나 하는 표정이었죠. 한국 언론들도 열광했어요. 우리 진돗개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린 영웅. 온 나라가 동해 이야기로 들썩였습니다. 정부에서도 움직였어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직접 공항에 나와 동해를 맞이했습니다. 동해는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장관이 선언했어요. 국가적 영웅으로 예우하겠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동해의 이야기가 교과서에 실리기로 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아이들이 동해를 통해 용기와 희생 정신을 배워야 합니다. 교육부에서 발표했어요.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었죠. 방송사들이 앞다투어 동해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 시작했어요. 동해의 기적, 한국의 영웅 진돗개 동해의 감동 실화 제목만 봐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출판사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동해의 이야기를 동화책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어린이들이 읽을 수 있는 감동적인 이야기로 만들겠다고 했어요. 동해의 용기가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는 거죠. 해외에서도 계속 연락이 왔어요. 동해를 다시 보고 싶다. 진돗개에 대한 관심도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진돗개를 키우고 싶어요. 전국의 진돗개 보호센터에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진돗개는 천연 기념물이라 함부로 분양할 수 없었어요. 동해는 고향 진도로 돌아갔어요. 진도군에서는 동해를 위한 특별한 환영식을 준비했습니다. 진도의 아들이 세계적인 영웅이 되어 돌아왔다. 군수님이 직접 나와 축하했어요. 진도 주민들의 환영은 더욱 뜨거웠어요. 우리 동해가 해냈구나. 진돗개의 자랑이야. 할머니들이 눈물을 흘리며 동해를 쓰다듬었습니다. 동해도 고향의 냄새를 맡으며 편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금강이 동해와 함께 산책을 나갔어요. 진도의 아름다운 바닷가였습니다. 동해야, 이제 푹 쉬어도 돼. 강산이 말했어요. 동해는 꼬리를 흔들며 파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금강의 휴대폰에 제 전화가 걸려왔어요.
튀르키예에서 온 안부 전화였죠. 동해는 잘 있나요? 제가 물었어요. 네. 아주 편안해요. 금강이 대답했어요. 동해의 이야기는 이제 전설이 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용기와 희생, 충성의 상징으로 말이죠. 작은 진돗개가 보여준 위대한 정신이 사람들의 마음에 영원히 남게 된 거였습니다. 동해가 고국으로 돌아간 지 2년이 흘렀어요. 그동안 동해는 조용히 여생을 보냈지만 그의 이야기는 계속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금강시로부터 가끔 소식을 들어요. 동해는 아주 건강하게 지내고 있어요. 강산 씨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가끔 산책할 때 그날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멀리 바라보며 무언가 그리워하는 눈빛을 지어요. 진도 사람들은 동해를 자랑스러워했어요. 우리 동해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지. 동네 어르신들이 동해를 보러 오는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동해는 여전히 묵묵하지만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평온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금강 씨가 계속 말했어요. 아무리 작은 존재라도 진실한 마음과 용기가 있다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우리 한국인의 힘이고 내가 가슴에 품어야 할 자긍심이란다. 작은 진돗개 한 마리가 보여준 용기와 희생 정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대대로 이어받은 한국인의 마음이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작다고 여길 때도 우리는 묵묵히 우리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동해처럼 말이죠. 우리는 그런 민족입니다. 조용하지만 강하고 작지만 위대한 동해의 이야기를 들으며 떠오르는 기억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 소중한 마음들이 바로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보물입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시선이 또 하나의 기적을 만들어낼지도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당신의 동해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다른 기적을 전해드릴게요.